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새학기가 시작됐지만 전남대와 조선대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례군이 하천 산책로를 파크 골프장으로 불법 조성해 환경단체가 공익감사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광양 매화축제가 내일 개막하지만 꽃이 피지 않은 데다 불법 판매 시설 등의 문제로 광양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수시의 한 박물관을 짓는 공사장에서 현장 노동자들이 1억 원이 넘는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됐지만 전남대와 조선대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입생들의 수업 거부도 현실화되는 상황인데요. 교육부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재원 기자입니다. 새학기를 맞이한 조선대학교. 활기찬 캠퍼스와는 달리 의과대 건물은 고요함이 흐릅니다. 600명이 넘는 재학생 가운데 90%가 복학을 신청하지 않았고 신입생도 수강 신청을 했지만 아직까지 수업 참여율은 저조합니다. 전남대 의대도 사정은 마찬가지. 신입생 일부가 수업에 참여할 뿐 재학생들의 참여 움직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학생들의 복귀를 호소하는 서한을 보낸 대학들은 일단 수강 신청 정정 기간인 다음 주까지 지켜본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교육부의 입장은 강경합니다. 교육부는 수업을 거부한 의대생을 절대 구제하지 않겠다며 특히 신입생을 향해서는 더욱 강경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신입생의 수업 참여를 끌어내려는 압박성 메시지로 풀이되는데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한 전공의와 의대생의 집단 행동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초고령 사회에서도 국민 건강의 튼튼한 버팀목이 될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구조개혁은 멈출 수 없는 과제입니다. 최근 조선대에서 신입생을 대상으로 투쟁 참여 설문을 기명으로 진행하려 한다는 민원이 접수되는 등 선배들의 입김으로 수업 거부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어제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전라남도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김 지사는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전남 국립의대 신설과 정원 배정을 의대 증원과 별개로 최우선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정부에서 의대 정원 배정을 논의할 경우 전남도의 입장을 포함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내년도 의대 정원 결정 최종 마감 시한은 다음 달로 전라남도는 내년 3월 국립의대 개교를 위해 의료계 설득에 나설 계획입니다. 오늘도 출근길 하늘빛은 흐린 모습입니다만 낮부터는 점차 더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곳곳에서는 약한 빗줄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낮 사이 5mm 안팎의 비 예보 나와 있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셔도 구름 가득한 모습인데요. 낮부터는 더 깨끗한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만 많이 지나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광주의 오늘 아침 기온 4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한 가운데 한낮 기온 10도 안팎으로 낮 기온은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전남 모든 지역에서 종일 영상권의 날씨를 보이면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순천의 낮 기온 11도, 광양의 낮 기온은 12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부터 기온은 더 오르겠고요. 모레인 토요일에도 봄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구례군이 멀쩡한 하천 산책로를 파크 골프장으로 불법 조성해 논란입니다. 하천 부지의 파크 골프장 등 체육시설 허가를 받으려면 인허가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게 절차를 무시한 이유였는데요. 환경단체는 공익감사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구례군 서시천변 일대에 조성된 파크 골프 연습장입니다. 24,000제곱미터 부지에 18홀 규모로 구례군이 올해 1월 초 3,800만 원을 들여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은 지방 하천으로 본래 산책로와 공원 조성을 위해 만들어져 체육시설이 들어설 수 없습니다. 하천조정법상 파크 골프장을 만들려면 영산강 환경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를 받거나
또는 구례군이 자체적으로 신고 허가 등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런데 구례군은 이 같은 절차를 무시한 채 불법으로 파크 골프장을 만들었습니다. 이곳은 일반인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산책로였습니다. 그런데 파크 골프장으로 바뀌면서 출입이 제한됐습니다. 곳곳에는 파크 골프 협회 회원들만 사용 가능하다는 편말도 세워져 있습니다. 꽃이 펴요. 그러면 거기 가운데로 걸어다니면서 산책을 하고 했거든요. 잔디를 심은 다음에 외부인은 출입 금지, 회원의 출입 금지 해버리니까 여기 원래 산책하고 그랬던 곳인데 들어오지도 못하게 한다. 구례군은 파크 골프장 조성에 인허가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제대로 된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민 편의 차원에서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에 있던 파크 골프장이 겨울철 휴장에 들어가면서 임시로 설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례군의 묵인하에 파크 골프 협회 회원들은 이곳을 2달 가까이 이용했습니다. 하천 조명을 받아야 되는 걸로 그거는 당연히 인지를 하고 있었지만 저희가 임시 사용을 하는 게 한 3, 4개월 정도. 그러면서 구례군은 이번 달 말까지 파크 골프장을 산책로와 공원으로 원상 복구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성하는데 수천만 원이 들었고 이를 원래대로 되돌리는데 또다시 돈이 들게 되는 겁니다. 파크 골프장 조성 과정이 위법으로 드러난 만큼 환경단체는 공익감사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박광태 전 광주시장 아들 소유의 농공단지 부지 용도 변경 취소 추진 논란과 관련해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광주 광산구는 이미 몇 달 전 용도 변경을 취소할 수 없다는 법률 자문을 받아놓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단 입주업종 제한을 완화한 법안이 개정된 건 지난해 7월입니다. 앞으로는 자동차 수리업도 산단에 들어설 수 있게 됐는데 부지의 용도까지 바꿔가며 광주 소촌농공단지의 자동차 수리업 입점을 추진하던 박광태 전 광주시장 아들 박 씨는 이 법 개정 석 달 뒤 변경된 토지 용도를 원래대로 해달라며 광주 광산구에 용도 변경 취소원을 제출했습니다. 저희가 용도 변경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땅 그 구억 내고 안 내고 가는 게 저희는 이익이에요. 관련법이 바뀐 만큼 용도 변경 후속 행정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런데 광산구가 산업부와 국토부에 승인된 개발 실시 계획을 취소할 수 있는지 질의한 시점은 박 씨가 공식적으로 민원을 접수하기 2달 전인 8월로 확인됐습니다. 광산구는 구두로 민원이 접수돼 민원 대비 차원에서 부처 질의를 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일반적인 행정행위였냐를 두고는 물음표가 찍힙니다. 구의회에서도 관련 공방이 오갔습니다. 10월에 당사자는 취소원을 요청을 했는데 우리 구는 미리 8월 달에 국토교통부에 취소원을 이거 질의를 했단 말이에요. 법 개정되자마자 구두로는 뭐 그런 의사들이 있었던 걸로 이제 확인을 합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로서는 그런 이제 상황을 대비해서 알아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고시도 다 해버리고 네. 용도 변경을 하라고 승인까지 다 했는데 네. 사업 기간까지 선정해줬는데 그게 취소가 될 수 있는가요? 내가 투자를 한다라고 했다가 투자하기 싫어서 또는 다른 이유가 발생하면 투자를 안 하면 끝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또 저희 행정에서는 살펴봐야 되니까 이걸 확인하고 있는 중이다. 광산구의 석연치 않은 해명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법률 자문을 의뢰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지만 이미 그보다 2달 앞서 용도 변경을 취소할 수 없다는 법률 자문을 미리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10월 광산구가 자문 변호사에게 의뢰해서 받은 법률 자문서입니다. 사업자의 주장은 관련법에 규정하는 취소 가능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용도 변경 취소 처분도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광산구는 일부 내용 변경이 있어 자문 결과로서 효력을 유보하고 공식화하지 않았을 뿐 공개하지 않은 별다른 의도는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본인들이 공식화 시키기 위해서 전문가에게 질의를 했고 전문가의 답은 공식화하기 위한 도구로 쓰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근데 어떤 근거로 전문가의 답변이 공식화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산구의 석연치 않은 해명이 의혹만 키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오는 11일부터 올해 상반기 대졸 공채 310명의 지원서 접수를 시작합니다. 한전은 연간 700명 규모로 신규 정규직을 채용한 뒤 대규모 송전망 건설과 분산에너지 특별법 등 핵심 사업의 80%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올해 채용 규모는 지난해보다 약 20% 증가해 2022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이재종 최화삼 예비후보에 대한 담양군수 재선거 더불어민주당 결선 투표가 내일부터 이틀간 진행됩니다. 이재종 후보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 등을 지냈고 최화삼 후보는 담양 새마을금고 이사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담양군수 재선거는 다음 달 2일에 치러집니다. 여수의 한 박물관을 짓는 공사장에서 현장 노동자들이 1억 원이 넘는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청업체가 공사비를 유용했는데 발주처인 여수시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입니다. 최황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물관을 짓는 여수의 한 공사장입니다. 지난해 8월부터 5개월간 일했는데 크레인 기사들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관급 공사라서 믿고 일했는데 오히려 피해만 본 셈입니다. 저희들도 그 장비를 그 현금으로 사는 건 아니거든요. 다 할부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달달이 돈이 나와야지 할부금도 갖고. 발주처인 여수시는 해당 공사 대금을 원청에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서 모 건설사가 돈을 유용하면서 크레인 기사들의 임금 1억 1,000여만 원도 사라지게 됐습니다. 건물에 뼈대를 짓는 골조 공사는 마무리됐지만 장비 노동자들은 수개월째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공사 대금을 지급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사 대금을 유용한 모 건설사와 크레인 기사들의 계약까지 확인할 법적 근거도 없다고 말합니다. 하도에 대한 지급 본인은 안 들어가죠. 하도에서 인차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온도하고 하도에만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력이 있지. 하지만 현행법상 크레인 기사 같은 장비 대여업자도 하도급 업체와 같은 지위를 가집니다. 여수시가 하청업체 범주에 크레인 기사들을 관행적으로 배제하면서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한 셈입니다. 관급공사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그 관급 발주한 관청에서 현장에서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이 현장에서는 관리가 안 이루어졌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해당 건설사에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크레인 기사들은 여수시에 수차례 면담을 요구하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지만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건설 불황으로 일자리가 줄어든 건설 노동자들이 관급 공사에서마저 임금 체불에 시달리면서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국회 도서관 광주관 유치를 위한 10만 서명 운동이 시작됩니다. 시민추진위원회는 어제 공식 출범식을 갖고 국회 도서관 광주관 유치 필요성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치권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발기인 추가 모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추진위는 국회의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지역 균형 발전과 호남권의 지식 서비스 강화 차원의 국회 도서관 분관을 광주에 둘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9월 봄철 화재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광주 지역에서 최근 5년간 봄철 화재 1000여 건이 발생했다며 이는 4계절 가운데 가장 많은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봄철 화재 원인으로는 부주의가 60%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이 20%로 뒤를 이었습니다. 신안 섬에서 개체굴 양식이 새로운 고부가 가치 수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살이 통통하게 오른 지금이 가장 맛있는 시기로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개체굴 출하 현장을 문현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테이블식 양식장마다 어른 손바닥만한 개체굴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출하가 시작된 개체굴 양식장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마리가 둥글게 붙어있는 덩이굴과는 달리 한 개씩 개별로 키워 개체굴로 불리고 있습니다. 현재 신안에서는 12어가가 개체굴을 양식 중이며 이 가운데 6어가가 본격 출하에 나섰습니다. 양식 초기 단계지만 올해 생산량은 20톤, 농가당 평균 소득은 7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체굴은 주로 수도권 고급 식당과 호텔에 납품되며 마리당 가격이 2천 원을 넘습니다. 만족하시는 분들은 가격에 그렇게 크게 부담 갖지 않고 너무 좋다, 맛있다 그런 평판 많이 듣습니다. 신안 개체굴은 지주식 김처럼 조수 간만의 차로 인해 햇볕에 노출되며 양식됩니다. 덕분에 바닷물 속에서만 자라는 소화식 개체굴이나 일반 굴보다 맛과 향이 더욱 깊고 유통기간도 10배가량 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양식 여가를 점점 확대시켜 나가고 그다음 유통망을 국내외 유통망을 더 확보해서 출하에 전질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안굴은 홍콩과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시장 수출을 추진 중이며 미국 시장 진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사굴 브랜드를 개체굴 껍데기에 레이저로 새겨 원산지를 명확히 하고 고품질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식 적지가 많지 않고 조수간만의 차로 연간 작업 가능 일수가 60일에도 미치지 않는 점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그러나 뛰어난 품질과 희소성을 앞세워 개체굴 양식이 신안 섬 지역의 고부가가치 양식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남도의 봄을 알리는 광양 매화축제가 이제 내일이면 막을 올리는데요. 올해 봄꽃들의 개화 시기가 늦어진 데다 불법 판매 시설 등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들 때문에 광양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조희 기자입니다. 남도에서 가장 먼저 열리는 봄꽃 축제인 광양 매화축제. 해마다 전국 100만 명 이상의 상춘객들이 찾는 전남의 대표 축제가 오는 7일 막을 올립니다. 광양시도 막바지 축제 준비로 분주하지만 고민이 적지 않습니다. 최근 늦추위의 영향으로 매화의 개화 시기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매화의 개화율은 10% 남짓입니다. 시는 다음 주말쯤 매화가 만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고민은 또 있습니다. 축제 기간 섬진마을 곳곳에 불법 영업을 하는 판매 시설들 때문입니다. 해마다 바가지 요금 민원의 중심에 있는 데다 심지어 최근에는 판매 시설을 넓히기 위해 매화나무까지 잘려나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시는 올해 선처 없는 강력한 단속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건축법 위반, 무신고 영업, 도로 무단 점용 등 위법사항을 적발해 형사 고발할 계획입니다. 올해 다시 단속이 되면 지금 가중처벌이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명의를 바꾼다든지 또 다른 좀 이렇게 바꿔서 또 영업을 하려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좀 고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이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하고 불법 판매 시설 운영을 강행할 것으로 보여 잡음이 쉽게 해소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텐트 이 부스 치지 말라고 시에서 제지하는데도 지금 많이 쳤네요 보니까. 네. 벌금 물고 하겠다는 거죠. 이 밖에도 광양시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차량 정체 해소 방안 마련에도 고민입니다. 시는 올해 도사 주차장에서 매화 주차장까지 구간과 삼진 주차장에서 매화 주차장까지 구간을 차량 통제 구역으로 정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셔틀버스 승차장도 두 곳으로 분산 운영하고 주차 면적도 3,000면으로 확대해 상춘객들의 편의를 도울 계획입니다. 한 군데 더 추가해가지고 2셔틀장까지 해서 확대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500여 면을 추가로 조성을 해서 관광객이 편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통을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차별화된 남도의 대표 봄꽃 축제로 전국적인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 광양 매화축제.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이 올해 명쾌하게 해소돼 성공적인 축제로 평가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지난달부터 이어진 기습적인 한파로 올봄 야생화 개화 시기도 지난해보다 보름 정도 늦어졌습니다.
내장산 국립공원 백암사무소는 장성 백암산과 이밤산 등에서 봄의 전령사로 불리는 변산 바람꽃 등 야생화 개화가 어제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백암사무소는 야생화 서식지를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탐방로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광주 북구는 어제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막는 우수 저류시설 공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동광주 나들목 근처 지하에 지어지는 시설은 내년 말쯤 완공될 예정이며 최대 2만 7천 톤, 염주 수영장 11개 상당의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광주 북구는 지난 2020년 큰 침수 피해를 겪은 뒤 사업비 1,300억 원 규모의 재해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창이 주산지인 바지락 생산이 급감하면서 전북 전체 어업 생산량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바지락 양식 어민들은 환경 변화를 원인으로 지목하며 정부와 지자체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주문화방송 유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순물을 제거한 먹음직스러운 바지락이 택배 상자에 포장됩니다. 전국으로 당일 배송되는 바지락들. 이런 포장 배송 업체만 고창 하전 갯벌에 10여 군데가 넘어 지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바지락 생산이 급감하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양식 어민들은 새만금 사업과 새만금 신항공사로 바다 밑이 파헤쳐진 것을 1차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고창의 뻘과 모래가 부안 쪽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부드러운 갯벌 상층부가 씻겨나가 바지락이 살지 못하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 여기에 기후변화로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모래 슬림 현상으로 해서 그 피해를 입었고, 그 다음에 지난해 그 유난히 더웠지 않습니까? 그 고온 현상으로 인해서 나머지 남아있던 조개마저. 하지만 관행적 양식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반성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중국에서 생장 능력이 확인되지 않은 종패를 사들여 그 양을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뿌려왔다는 것. 생존에 필요한 적정 면적의 갯벌이 확보되지 않아 어린 바지락의 성장이 정체되는 이른바 밀식 양식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게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너무 일식으로 살포를 합니다. 지금 뭐 30cm까지 갈아졌을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면 얘네들이 생성장이 엄청 떨어지고. 바지락을 2, 3년씩 키우던 과거와 달리 그에 뿌려 그에 거둬들이는 상업적 방식이 굳어지고 갈퀴로 긁는 맨손어업 대신 분사기로 갯벌을 불어 조개를 채취하다 보니 갯벌 유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침체된 전북어업의 5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존재감이 뚜렷했던 바지락 양식.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학교 생활에 첫 발을 내딛는 초등학교 신입생을 위해 나주시가 입학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나주시는 학생들의 입학을 축하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한 가정당 10만 원씩 나주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 4일 기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초등학교에 처음으로 입학한 학생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 교통안전 지킴이가 배치됐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관내 73개 초등학교에 교통안전 지킴이 178명을 배치해 통학로가 비슷한 1, 2학년 학생 5명 내외가 함께 등하교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안전 지킴이는 지난 2018년부터 시교육청과 광주시 5개 자치구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출근길 무렵엔 하늘빛이 다소 흐리겠지만 점차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일부 지역에서는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낮 사이 광주와 전남에 5mm 안팎의 봄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셔도 구름이 가득한 모습입니다. 오늘 점심 이후부터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광주 오늘 출근길 기온 3, 4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한 가운데 한낮 기온 10도로 낮 기온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전남 모든 지역에서 종일 영상권의 날씨를 보이면서 대체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순천의 낮 기온 11도 보이겠고요. 광양의 낮 기온 12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에서 2.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고요. 모레인 토요일에도 봄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